스카이어 스리프 타임즈 2023년 10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여기 소개된 내용은 유튜버 DC 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 봤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1차 대전에 패한 오스만 투르크가 축소된다. 1915년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아랍 민족에게 독립을 약속한 맥마흔 선언을 했고, 2년 뒤인 1917년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해 주겠다는 벨포어 선언이 나왔다. 이런 두 가지 모순되는 약속을 영국이 하고 2차 대전 후에 해결책 없이 영국은 철수한 거로 나와 있죠. 2차 대전 후 유엔은 1947년 결의안 181호 팔레스타인 분화를 채택했다. 요것이 어디 장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벽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중동에서 미국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과거보다 중동에 대해 사실상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세일가스가 터지면서 세일 혁명이 나오면서 스스로 이제는 에너지까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또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틈을 중국 시진핑이 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수립을 했다.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에 하마스는 이제 별개의 또 존재죠. 그 안에서 통치가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 세력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국의 노력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란하고 사우디도 뭐 화해를 시켜보려고 중국 왕위가 좀 행보를 했죠. 근데 제 생각엔 그럽니다. 아닐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뜬금없는 고대 소설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제목으로 원인 결과를 얘기를 해보면은 2000년 전의 과거와 종교 원인을 일단 보류하고라도 가까운 과거는 영국의 이중 약속의 모순이 원인이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해결책이 전쟁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매부분 평화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지고 하는 거가 있지만은 언젠간 또 터지고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은 미완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터지게 돼 있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모순에 대한. 그래서 제 생각은 미래가 원인이 되게 하여 현재를 바꾸자. 이런 착상을 저는 엉뚱하게 해봅니다. 미래를 그려라. 어떤 미래를 그리면은 오늘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뀐다고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화 속에서는 미래를 바꿔보겠다고, 현재를 바꿔보겠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뭐 수정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은데, 그러면 또 미래가 이상하게 또 바뀌어 있다 이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성서엔 돼 있는데 유대 국가를 동아시아에 다시 건설한다는 원인을 제공한
하늘의 뜻을 전할 자는 없는가? 아마 공산주의자는 이런 착상을 못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족이니까 어, 2000년 전에 어차피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데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서구 문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 한일 이런 쪽에서 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협력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는 만주라는 데로 배웠어요. 그 정도 되려 그러면 중국이 해체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만주 공화국이 별도 독립을 하는데 그때 거기를 유대 공화국으로 만들어 주면은 좀 동북 삼성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 해결책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중동 문제의 무슬림과 이 유대의 오래된 수천 년 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엉뚱하죠? 한국,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외교적 압박 가중 이어진 코리아 타임즈에서 척 슈머라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촉구했다. 수요일 그뭐윤 뭐라고 번역이 잘못돼서 윤과 그냥 척수명 원내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당파 상원 대표단이 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있어 미국과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해서 보면은 그러나 윤 대통령실이 미국 상원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에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발빠르게 양측이 자제할 것을 발언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척이 일본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비교 보도해야 할 것임. 음, 자, 일본한테는 뭘 얘기했냐? 그리고 중국도 방문하기로 돼 있다는데 미국 상원의원단이 걔네들은 이번에 그 오면서 그게 터질 줄을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차원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니들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 입장은 조금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고 또 우리나라 경제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거기 미국 땅에서 자급자족하니까 가능하지만은 일본이나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를 전적으로 그 중동과 다른 데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틀리는데 척 유엔인가 이런 친구들이 무조건 미국을 지원해라, 이스라엘을 지원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말같이 그 쉬운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크라, 이스라엘 다음은 한반도라는 미 전문가, 굴종하느니 싸우겠다 결의가 지면 전쟁 맞고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에 휘둘리면 전쟁 목마가. 양상은 주필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전쟁의 눈이 지구본을 돌릴 때 한반도에 눈길이 가지 않을 리가 없다. 조셉 보스코 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자 다음 순서는 중국 대만이고 그 다음이 한반도라고 했다.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악성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국은 국민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국가 소유의 결의도 흐트러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분열이 이스라엘도 이번에 그 내부에 분열이 있었죠. 정부하고 정보기관하고 이런 거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내부의 분열을 이 극도화된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돌아가서 2조 말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가 조선이다. 그 결과 전쟁도 못 해보고 나라를 뺏겼다. 그때 이완용은 그래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반전주의가 퍼질 때 트로츠키가 한 말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한 이재명 대표가 깊이 새겨야 할 진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상은 주필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출신인데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임원까지 진급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그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중국이 오키나와를 침공한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겠어? 왜 그러냐?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려면은 대만도 중요하지만은 오키나와 정도는 먹어줘야 안심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뭐 어, 일본이 그 미국에 무슨 그 미사일을 뭐 400기를 사는데 이 조선일보라는 놈들은 하는 얘기가 한반도 전역 말하자면 가능성이다. 전역 한반도 전역에 그 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대만이나 뭐 중국 그 동해안 뭐 이쪽까지 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일본이 오키나와를 방어하려고 그런 것도 사고 그쪽 주변에 그 미사일을 그 설치하려고 미국한테 그 미사일을 그 400기나 1년 땡겨가지고 산다고 이렇게 그 보도가 됐는데 그거를 이 조선일보 애들은 한반도 전역 타격 가능이라는 제목을 뽑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도는 아마 북한까지도 그 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중국 얘기는 거기에서 또 싹 빠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친중 아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요즘 오키나와가 그 일본 그 본토하고 자꾸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친중국적인 행보를 오키나와 지사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하는 얘기가 일본이 그렇게 발전할 때 본토가 오키나와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중국하고 무슨 연고도 있고 조공 관계도 육구 왕국일 때 했으니까 중국하고 붙겠다는 식의 얘기가 거론되니까 깝깝할 겁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오키나와까지 같이 침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 대전으로 그 일어나겠죠.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도 세계 대전입니다. 이 세계대전의 진짜 그 발생지는 동아시아에서 터지면은 세계대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이빌 포드 켄터키 트럭 공장에서 8,70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확대했다. 탐 크루즈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은 수요일 8,700명의 노동자들이 포드 켄터키 트럭 공장에서 직장을 그만두자 디트로이트 자동차 3사에 대한 파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오후 6시 30분경에 기습적인 조치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 좋은 포드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찝이라는 차의 찝차 이 공장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트럭도 뭐 나오고 있지만은 찝도 거기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만이 아니고 9월 22일에는 지원과 스텔란티스 부품 창고, 물류 창고에서도 파업을 확대를 했고, 그래서 그 이 파업으로 인해 해고가 불가피해졌다, 회사들은. 그래서 파업 자체를 나는 해고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파업을 하면은 공장 돌릴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 데리고 있어봐야 돈만 나가니까 또 해고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오토 포캐스트 솔루션의 애널리스트 샘 피오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장들은 둔화시키거나 공회전시킴으로써 회사들은 추가적인 손실을 줄 수 있고 일반적으로 100%를 실행하는데 용량의 30% 또는 40%로
계속 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을 못 시키고 그러면은 사람 안 잘리고 인건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직원도 자를 수밖에 없다. 파업을 하면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품업체들의 해고 예상.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노조의 파업수당 기금에서 주당 5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주당 5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만 원 정도 지금 될 것 같네요. 주당 650이면은 1년 한 달에 한 300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대체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주 실업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주 실업지원금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당 500달러 이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의 그이 파업수당 기금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한 그 파우라니 씨는 어, 파업이 확대됨에 따라 파업하지 않는 공장에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러 개의 조립 공장을 공급하는 금속 스탬핑 공장에서 파업하지 않는 설비들을 위한 충분한 부품을 생산한 이후에 회사들은 공장들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재고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해고를 공장 폐쇄까지도 할 그런 이유가 되겠다. 그리고 그 부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회사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의 파업이 부품 납품 업체들도 그이 근로자들을 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취재가 되고 보고된 게 아직 공개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메가 오리지널 이퀴먼트 서플라이어라는 무역협회가 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회원의 30%가 근로자를 해고했으며 60% 이상이 10월 중순부터 해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그 휘청거리고 있네요. 이렇게 그 휘청거리는 그 미국의 한 단면이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의 벌거벗은 매춘부들이 대낮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경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요 뜻은 경찰이 움직이려 그래도 못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엠마 콜튼 폭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교통 앞에서 허브를 구부린 채 G 스트링즈만 착용한 여성들이 캘리포니아주 내셔널 시티에서 점점 더 흔한 광경이 되고 있다. 성매매법 자유화를 위한 전국적인 추진은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뭐 내복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미국 옛날에 영화 보더라도 길거리 매춘하는 영화도 나왔죠. 그런 게 이제 쭉 있는데 이거를 합법화한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7월 성매매를 의도로 배회하는 것을 금지한 이전 법안을 폐지한 상원의원 법안 357호에 서명했다. 이 사건은 아동 성매매의 문을 막 열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동기만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치인은 주의 뻔뻔한 성매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합법화다. 어, 이렇게 그 속옷 입고 그래도 그 뭐 이 좀 개인적인 인격을 보호하냐고 뭐 이렇게 그 좀 보호 처리도 하고 그런 사진을 찍었네요. 그 미국을 욕할 건 없고 우리나라 그 많이들 하는 얘기 보면은 경찰서에서도 누가 아니 그래 마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그 김광자 여사인가 그 경찰서장이 성북 경찰서장 할 때인가 거기 그 저기 588인가 그 뭐 그런 거를
없애면서 그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하던 그 여성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떤 그 일반 주택지로 이 침투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리하려면은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되게 영업을 하게 만들어야 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김 광장과 그 여사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뭐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쉽게 성매매는 길거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나오 미쉐린 식당에서 밥 먹고 쇼핑 명소 웨딩 촬영 취향 찾아 지갑 여는 G세대 하노이 김은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200만 명 찾은 롯데몰 웨스트 레이크 35세 미만이 절반 체험 찾은 G세대 시범빵부터 파인 다이닝까지 자국 인프라 없는 소비시장 글로벌 유통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해서 쭉그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 GS 리테일, CJ 제일제당, 대상, 오리온,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등이 진출해 사세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이온그룹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그 매장을.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 어, 에헤네시 그 점포를 확장하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자라, 유니클로, 무인양품 등 글로벌 브랜드도 베트남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 그 베트남이 젊은 세대의 소비가 많은 이유, 밑에가 좀 튼튼하죠. 그래도 물론 여기 이제 이 나이대가 뭐 지금 있는 거 보면은 나이대가 그 한 뭐 많은 쪽이 30세에서 35세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이거 지금 밑에가 튼튼하지가 안 돼 가지고 이게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그 인구 구조가 돼야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위로만 올라가서 그 위에만 이제 그 가분수가 되는 그런 나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가 이제 너무 없으면은 중심을 못 잡으니까 팍 쓰러지겠다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드네요. 이 인구 구조도 인구별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좀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노인네들이 뭐 50대, 60대 애들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이게 돈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들도 요즘 뭐 제대로 못 벌고 근데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가서 장사하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마곡 3억, 하남 4억대, 뉴홈 3,300가구 풀린다. 아시아경제 16일 특공 시작, 수도권 7곳 3,300여 가구, 마곡, 하남, 교산 등 청약 인기 끌듯 나눔 선택형의 청년 특공 15% 2030의 기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세 번째 사전 청약 접수가 이달 시작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기대를 하고 뭐 이렇게 또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서울 마곡 관심이 있는데 토지 임대료 70만 원은 매달 부담을 해야 된다. 싸게 아파트를 사더라도 그래 임대주택하고 뭐가 들린 건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 관리비도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이 자기 집이라고 해서 하지만은 그게 중국식으로 건물만 자기 그 명의가 되는 거고 땅은 공공의 명의다 이게 공공이란 게 LH 공사 그 새끼 들 거 아닌가 몰라 그렇게 되는데 10월 접수하는 사전 청약 주요 단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료 70만 원 내죠. 아파트 관리비 한 20만 원 나온다면은 월 9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거. 그래서 그 그냥 나가 90만 원 정도를 그냥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까지 내가면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과연 뉴홈 그 싼 아파트냐 이런 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 토지 임대료 받아 먹겠다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토지까지 포함해서 약간 비싸더라도 한 뭐 4억 원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LH공사도 그 서울교통공사처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이 자료를 아주 그 이 제대로 공개를 안 해요.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내놓질 않습니다. PDF로 내놓는데 그거 복사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 LH 공사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애들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 분양지구를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조 루마니아 원전 한국이 수주 탈원전 폐기 후 있던 잭팟 조재 기자 조선일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한수원 원자로 터빈 등 설계한 캐나다 이탈리아 업체와 컨소시엄했다. 이게 그쭉 읽어보면은 결론은 그래요. 아무리 읽어봐도 핵심 수준은 못하고 허드레인 일 같은 이 외형 건설이나 짓고 핵심 기술 여기 원자로 터빈 등을 설계해서 이게 돈이 많으니 들어가는 거지. 이 콘크리트 치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하는 거 허드렛 일 아니냐. 근데 이게 잭팟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이 수주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컨소시엄에 의해 가지고 곁다리 나서 시다바리로 들어간 거지.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래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전경 오른쪽에 있는 시설이 한수원과 캐나다 켄토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컨소시엄이 설비 개선 작업을 주도할 체르나보다 1호기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1996년 가동을 시작한 1호기는 2026년 1차 운영 허가 기간인 30년을 마치고 설비 개선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 속 왼쪽 시설은 체르나보다 2호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요게 이제 30년이 돼서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원자력 수출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히 띄우고 있는데 어, 과연 원자로 하고 터빈 자체 빼면은 뭐 안고 없는 찐빵 가지고 뭔 맛으로 그 먹었는지 조금 조금 좀 기분이 찝찝한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한국까지 12시간 비행 후 57달러로 작은 공항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 바로 시차 적응에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테일러 레인스가 인사이더를 통해서 했는데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비행기가 12시간이나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천 공항에는 캡슐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캡슐 호텔의 이름이 다락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잘 졌다고 봐집니다. 다락방 생각하면은 무슨 기분인지를 알겠거든요. 샤워실이 있는 방을 예약하면 숙박비가 10달러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경우와 예산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외국인은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하나 그 유소 스타일 같은 기분으로 그 화장실은 공용으로 쓰고 뭐 그런 거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거 아주 잘 만들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7가지 실수를 하는 관광객들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가르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주의하세요 하고. 마리엘 데칼소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여행 사이트 더 소울 오브 소울의 설립자인 39세의 헤일리 브래들리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15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오하이오 출신이고 2006년 가을에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인인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영어 교사로 왔다가 결국 한국 남자 만나가지고 한국에 살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여행객들이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7가지를 소개했네요. 한번 그 미국인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당신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것. 특정 식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맨바닥에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서는 그거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거 좀 삼가야 된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젊은 새끼들이 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고 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아니 뭐 그 안 보이는 데서도 껴안아도 될 걸 그런 데서까지 보라는 듯이 그 껴안고 올라가는 연놈들을 보면 나 이해가 안 돼요. 좀 요즘 애들 참 이상해.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고 불쾌한 것. 그러니까 그 전철 우리 좀 조용하죠, 솔직히. 그거 좀 떠들고 그러면 다 관광객들이죠. 그 중국 아새끼들이나 또 뭐 그렇고 일본 아줌마들도 좀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외식할 때 웨이터를 부르지 않는 거.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보세요. 아니 여기요 여기 이모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기분이 상합니다. 개인적인 질문? 글쎄요. 요리사에게 요리를 수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정성 들여서 곰탕국을 끓였는데 그걸 뭘 바꿔달라고 그러냐. 그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서양인이 이민 와서 사는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 물론 일자리 때문에 그 이 미국이나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좀 선진국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살지만은 취직이나 그다음에 그 이 근로자 등으로 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좀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멕시코에서 방세 없는 삶을 떠나 일본의 7,500달러짜리 폐가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환영합니다. 줄리안 라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입니다. 멕시코에서 이 두 부부가 이 방세 없이 쭉 살았는데 무슨 도우미 성격의 일을 하면은 방세 없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하면서 1년 동안 아주 그 공짜로 다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 결국 찾은 데가 일본의 그 7,500달러짜리 그 집을 사가지고 정착을 한다 이런 얘기겠어요. 도시 농장과 로 19 병동의 에어비앤비 건물도 사들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10만 달러면은 10만 한 1억 3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뭐 젊은 애들 이번에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뭐 싼 아파트가 뭐 젊은 애들 거 3, 4억인데 한국에도 와 봤는데 한국은 안 되겠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7,500달러짜리 샀다는 거예요. 일본의 섬은 친절한 할머니와 할배들로 가득합니다.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있다. 일본은 싼 집값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였다. 한국에도 한 일주일 그, 다녀갔는데 결국은 에이메현의 작은 섬 오미시아에서 이 집을 구했다 이렇게 소개를 요런 집이네요. 7,500달러짜리 집. 참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이 벌을 키우는 양봉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동네에서 그 소개 해가지고 이주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한 4, 50이 동네를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미국에서 살기가 갑갑한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은 이민 문제의 해결책, 유럽 신세기를 본 국제학부 학생이 얻은 새로운 관점, 갸은파로 편집부 학생기자 타노 호데라는 사람이 히도 시네마라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루마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 온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이민 뭐 이런 얘기의 문제를 풀어간 것 같습니다. 어, 그 루마니아의 그 이 시골 마을에도 그 빵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 스리랑카인 세 명을 그 고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주민들은 얼굴 색깔도 드리고 논리 초월한 제어불능인 폭력적 민의.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면 논리 초월한 제어불능인 폭력적 뭐 이런 거 하나 좀 표현력을 좀 배워야 되겠네요. 논리를 무시한 에, 대책 없는 일방적 폭력적 그 사고방식 뭐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은 별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냥 원어를 갔는데 이 사람 인자가 있죠. 어, 곧도대와 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번역이 사람별은 아니다. 일본도 사람별은 아니다. 취업 활동은 판매자 시장으로 불리우며 일본인이 맡기 싫어하는 직업의 노동력을 외국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지인의 농가도 기능 실습생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집 주위에서도 해외에서 온 노동자가 빈집을 빌려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민 노동자는 가까운 존재다. 그러나 일본인들끼리도 도시 지역부터 이주자와 현지인과의 사이에 싸움이 있단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이런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용체제 논의만이 아니고 각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사정과 관여도 하고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작품처럼 주민 감정과 이론에서도 마무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느꼈다. 정책을 우선할 것인가, 민의를 우선할 것인가, 그룹워크 때 앞으로 어떤 의견을 말해야 할지 참 망설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직 이민은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취업으로 그 넘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몽골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동남아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 애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시골 벽지 섬까지도 러시아 애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그 젊은 인구가 없어가지고 고생해서 키운 자기 자식은 그런 그 미역 공장이나 뭐 섬에 이런 데서 일은 시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들 들어보면은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착실히 돈을 모아서 몽골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애들은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그 근로 정신이 좀 약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영화 속에 스리랑카 출신들하고 그 루마니아에서 뭐 저녁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찍힌 것 같습니다. 어, 주중 일본 기업 절반 정도가 매출 하락. 중국 일본 상사가 설문을 처음 실시했다. 중국 일본 상사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절반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뭐 이하는 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처리수 문제 때문에 뭐 또 일본한테 또 보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처리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경제의 그 하락 때문에도 주중 그 일본 기업들이 옛날 같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일본 기업은 많다라는 인식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어, 그 돌아오라, 그 저기 디커플링에서 돌아오라는 얘기도 많지만은 이런 그 얘기도 있네요. 그동안에 그 구축해 놓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후쿠시마 그 처리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다고 그거 하나 원인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거를 발표하는 자리가 썰렁한 이 발표하는 사람들이 세 명인데 취재 기자 한 명만 와 있고 사람들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 같아요. 코로나 빚잔치 시작, 원리금 상환 들어가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이자 못 내는 좀비기업 3,900곳, 자영업자 연체도 7조, 역대 최대. 강다은 기자 조선일보 2023년.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을 하던 박모 씨는 지난달 23일 파업했다. 시중에 은행에서 2019년 약 7천만 원, 2020년, 2021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약 8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2년 거치고 3년 분할 상환이고 일반적인 조건이다. 자관 팬데믹 때문에 지원금 공짜도 그 조금씩 있었지만은 대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많이들 돈을 많이 풀었죠. 그것이 공짜가 아니니까 이자가 쌌는데 요즘 이자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법원에 따르면 하루에 4곳꼴로 기업들이 파산을 접수했다 이런 얘기고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도 뭐 쭉 그 파산은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역시 지난해보다 41% 급증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지난해 3,900곳으로 조사 대상의 15.5%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 3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가 많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부터 시작을 했죠. 팬데믹 때 돈을 크게 풀어놓고 이 인플레가 된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미국의 저희는 과연 무엇일까? 그 미국인들도 그 이 내상은 있거든요. 내상은 있는데 누군가는 외상을 좀 입히고 싶은 작자들이 있다 이게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도 이걸 같이 당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때 뭐 문정권 때 그 소상공인 대출들을 좀 어렵게 하고 대출을 안 해줘서 그때 망하게 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냥 수명 연장만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수명 연장만 어차피 망하는 기업들 아니었을까 망하는 소상공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걸 돈의 힘으로 유지하게 했다가 지금 망하게 한다. 넘기는 거죠. 나한테 뜨거운 볼을 그 뜨거운 감자를 다음 정권한테 남기는 거죠. 근데 미국도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리 올리고 미국 사람도 그 미국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 내상을 입지만은 죽을 맛을 당하게 하는 게 이제 중국을 아주 작살 내려고 금리 차이 때문에 금융을 개방시켜 놓어서 막 해서 돈이 들어가가지고 경제를 돌렸다가 싹 빠져나오면은 중국이 휘청거릴 겁니다. 아마 그런 역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